고급 레스토랑의 샴페인 잔들이 일제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10명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일어서더니 한 여자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사장님, 이런 곳에서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부사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다니 정말 몰랐습니다. 방금까지 그 여자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특히 한 여자는 손으로 입을 막고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방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무시당하던 수수한 중년. 여자가 왜 갑자기 모든 사람이 떨며 존경하는 인물이 된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도 꼭 설정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틀 전 오전 9시였습니다. 윤소연 씨는 작은 원룸 안에서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키도 보통이고 몸집도 마른 편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단정하게 뒤로 묶어 올렸을 뿐 특별할 것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뭘 입고 갈까? 소연은 옷장 속 몇 안 되는 옷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검은색 카디건, 남색 원피스, 회색 블라우스. 어느 것 하나 비싸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세일 때 산 것들이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저렴하게 구매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소연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25년 만에 열리는 동창회였습니다. 사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이 그리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왔어요. 남편 정민호였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한 그는 회사 일찍 끝내고 집에 온 모양이었습니다. 양복 재킷을 벗으며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동창회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들 어떻게 생겼을까요? 저만 초라하게 보이면 어쩌죠? 민호는 아내의 어깨를 살짝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이 제일 멋있을 거예요. 걱정 말아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 압니다. 소연은 남편의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내내 자신을 괴롭혔던 박서린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서린은 집도 잘 살고 공부도 잘하고 예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서린이 보기에 소연은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는 존재였죠. 키도 작고 집도 가난하고 성격도 소극적인 소연을 서린은 시도 때도 없이 무시하고 놀렸습니다. 야, 윤소연. 너 또 도시락 안 가져왔니? 집에서 뭐 먹고 살아? 어머, 소연아. 너 그 옷 언제 샀어? 작년에도 입었던 것 같은데? 소연이는 말도 없고 재미없어. 왜 맨날 구석에서 혼자 있어?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소연은 속으로만 울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엄마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바빴거든요. 여보, 무슨 생각해요? 민호의 목소리에 소연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옛날 생각이요. 혹시 고등학교 때 무슨 일 있었어요? 동창회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있나요? 소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에게도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자세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초라한 기억들이었거든요. 그냥 친하게 지낸 애들이 별로 없어서요. 가서 뭘 할지도 모르겠고요. 민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변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도 예전과는 다르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소연은 이제 예전의 그 초라하고 소극적인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여전히 수수해 보일지 몰라도 내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국 소연은 남색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무난하면서도 단정해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여기에 검은색 가디건을 걸치고 작은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소연의 모습은 평범한 중년 주부 그 자체였습니다. 누가 봐도 특별해 보이지 않는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성의 모습이었죠.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민호는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해요. 자신 있게 가세요. 고마워요. 그런데 너무 늦지 않게 올게요. 천천히 다녀와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인데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소연은 남편에게 가벼운 입맞춤을 하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동창의 장소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25년 만의 만남이라 그런지 꽤 좋은 곳으로 정한 모양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소연은 계속 긴장했습니다. 과연 설이는 어떻게 변했을까? 다른 친구들은 또 어떨까? 자신만 초라해 보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약속을 잡았으니 가야 했습니다. 더구나 남편 앞에서 당당하게 가겠다고 말했는데 이제 와서 빠질 수도 없었죠. 레스토랑 앞에 도착한 소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샴페인 잔들이 반짝이고 깔끔한 테이블 세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곳에서 하는구나. 소연은 자신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너무 초라해 보이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25년 만의 재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선 소연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천장에 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하얀 테이블보 위에는 반짝이는 은식기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 저기 누구 아니야? 멀리서 들리는 목소리에 소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구 근처에 서 있던 몇 명의 여자들이 소연을 보고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윤소연 맞지? 어머, 정말 오랜만이다. 그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김미영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반장을 했던 아이였죠. 예전보다 통통해졌지만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안녕. 정말 오랜만이야. 어머, 소연아. 너 진짜 안 변했다. 아직도 그렇게 조용해 보여. 미영의 말에는 악의가 없었지만 소연은 왠지 위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신은 여전히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존재라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자, 이쪽으로 와. 다들 기다리고 있어. 미영이 소연의 팔을 끌고 레스토랑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커다란 원형 테이블 주위에는 벌써 1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윤소연이에요. 미영의 소개에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몇 명은 반갑게 인사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거나 무관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소연은 빈자리를 찾아 조용히 앉았습니다. 테이블 끝자리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사실 다른 자리는 이미 친한 사람들끼리 자리를 잡고 있어서 끼어들기 어려웠습니다. 어머, 지수야. 정말 예뻐졌다. 수진아, 너도 진짜 젊어 보여. 뭐 발라? 피부가 완전 좋은데? 여기저기서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끼리 서로의 변화를 확인하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혼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자신은 항상 구석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울리는 모습을 바라보는 역할이었죠.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 설인이다. 박설인 왔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소연도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설인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설인은 여전히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에 웨이브진 긴 머리카락, 그리고 명품 브랜드로 보이는 옷차림까지 마치 패션 잡지에서 나온 것처럼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어머, 다들 안녕하세요. 설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오자 분위기가 한층 활기차졌습니다. 설인아, 여기 앉아. 어머, 설인이 정말 예쁘다. 연예인 같아. 사람들은 설인을 중심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설인은 테이블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더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설인의 시선이 소연과 마주쳤습니다. 어머, 소연이도 왔네. 설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반갑다기보다는 약간 의외라는 듯한 톤이었죠. 안녕, 설인아. 소연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어머, 소연아. 진짜 오랜만이다. 너 뭐하고 살아? 설인의 질문에 소연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회사 다녀. 어떤 회사? 작은 회사야. 별거 아니야. 소연의 대답에 설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나는 우리 남편이 사업하는 거 도와주고 있어. 남편이 꽤 큰 회사 운영하거든. 설인의 말에 주위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 정말? 어떤 사업이야? 제조업이야. 대기업들이랑 거래도 하고 그래.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도 우리는 괜찮아. 설인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명품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 그 가방 진짜 예쁘다. 어디 거야? 이거. 그냥 백화점에서 샀어. 남편이 사주더라고. 설인의 말을 들으며 소연은 자신의 작은 핸드백을 무의식적으로 무릎 위로 내려놓았습니다. 인터넷에서 3만 원에 산 가방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소연아, 너 결혼했어? 설인이 갑자기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응, 했어. 남편은 뭐 해? 회사원이야. 어떤 회사? 소연은 또다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직장을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뭔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냥 일반 회사야. 설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 소연은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미영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나섰습니다. 일단 다들 뭐 드실지 정해요. 메뉴판 돌릴게. 메뉴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이 받아든 메뉴를 보니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스테이크는 5만 원이 넘었고 파스타도 3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어머, 여기 음식 비싸네. 하지만 이런 날엔 좀 비싸도 맛있는 거 먹어야지. 설인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맞아. 25년 만인데 뭘. 다른 사람들도 동조했습니다. 소연은 메뉴를 보며 고민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메뉴를 고를까 하다가 너무 티가 날까봐 적당한 가격의 파스타를 선택했습니다. 소연아, 너는 뭐 시킬 거야? 설인이 물었습니다. 파스타로 할게. 어머, 파스타만? 좀 아쉽지 않아? 스테이크도 맛있을 텐데. 설인의 말에 소연은 얼굴이 살짝 빨개졌습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저렴한 메뉴를 고른다는 게 들킨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 파스타 좋아해.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설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자신은 가장 비싼 스테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주문이 끝나고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근황을 얘기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딸이 올해 대학 들어가는데 의대 노려보고 있어. 어머, 대단하다.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공부는 글쎄. 엄마들의 자녀 자랑이 이어졌습니다. 소연은 아이가 없어서 그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소연아, 너는 아이 없어? 설인이 또 물었습니다. 응, 없어. 어머, 왜? 안 가져? 못 가져?
설인의 직설적인 질문에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소연은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했습니다. 그냥, 아직이라니 나이가 몇인데. 이제 늦은 거 아니야? 설인의 말에 소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아이 문제는 부부에게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 노력해봤지만 잘 되지 않았고, 이제는 둘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거든요. 뭐, 사람마다 다르죠. 설인아,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미영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미안해, 소연아. 설인은 사과했지만 그 미소에는 여전히 무언가 못마땅한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사람들은 식사를 하며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연은 대부분 듣기만 했습니다. 자신이 끼어들 만한 화제가 별로 없었거든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도 우리는 오히려 더 바빠졌어. 대기업들이 다 우리한테 일 맡기거든. 설인이 또다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정말 부럽다. 요즘 같은 때 장사가 잘 된다니. 우리 남편이 워낙 능력이 좋아서 인맥도 넓고. 설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생활을 자랑했습니다. 소연은 묵묵히 파스타를 먹으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25년 만에 동창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에게는 여전히 고등학교 때와 다를 바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구석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역할일 뿐이었죠.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분위기가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와인도 몇 병 시켰고 사람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야, 기억나? 고등학교 때 체육대회에서 우리 반이 1등 했던 거? 어머, 맞아. 그때 설인이가 계주에서 완전 날아다녔잖아. 나 그때 진짜 열심히 뛰었어. 우리 반 명예가 걸린 문제였으니까. 설인은 자랑스럽게 웃으며 당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런데 소연이는 그때 뭐 했더라? 기억 안 나네. 설인이 갑자기 소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그냥 응원했어.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맞다. 너는 운동 못했지. 항상 구석에서 책만 읽고 있었잖아. 설인의 말에 몇 명이 작게 웃었습니다. 소연은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소연이는 공부는 잘했잖아. 미영이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공부를 잘했나?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성적이 어땠더라? 설인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냥 보통이었어. 소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이런 자리에서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통이었구나. 그럼 대학은 어디 갔어? 나는 이화여대 갔는데. 설인이 자신의 출신 대학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나는 지방대야. 어느 지방대? 그냥 작은 학교야. 소연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인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대학은 갔네. 다행이다. 설인의 말투에는 명백히 무시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소연이 대학에 간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식이었죠. 설인아, 너는 대학 졸업하고 뭐 했어? 다른 친구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나는 대기업에서 몇 년 일하다가 결혼했어. 우리 남편 만나서. 어머, 로맨틱하다. 어떻게 만났어?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어. 남편이 워낙 매력적이거든. 설인은 신이 나서 자신의 연애담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나한테 첫눈에 반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고백했어. 나는 좀 튕겼는데 남편이 매일 꽃 보내고 선물 보내고 난리였어. 어머, 드라마 같다. 정말 로맨틱해. 사람들은 설인의 이야기에 감탄했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물잔을 들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연이는 어떻게 만났어?
너네 남편? 설인이 다시 소연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직장에서 만났어. 어머, 사내 연애? 그것도 로맨틱하네. 남편이 어떤 사람이야? 그냥 좋은 사람이야. 소연의 짧은 대답에 설이는 조금 아쉬워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이고, 어떻게 생겼고, 성격이 어떤지 말해봐. 그냥 회사원이고 성격 좋아. 소연은 더 이상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어머, 소연이 진짜 말이 없네. 예전이랑 똑같아. 설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니면 자랑할 게 없는 건 아니야? 이 말에 테이블이 또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설인의 도발이 너무 노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설인아, 그렇게 말하지 마. 미영이 다시 중재에 나섰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궁금해서 그래. 소연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 고등학교 때는 워낙 조용했으니까. 설이는 마치 선의로 묻는 것처럼 꾸몄지만 그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소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평범하게. 요즘 같은 세상에 평범하게 사는 게 어디 있어? 다들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설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 남편은 정말 바빠. 요즘에는 해외 바이어들까지 만나고 있어. 수출도 늘리고 있거든. 설인은 또다시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소연이 남편은 뭐해? 진짜 궁금해. 어떤 회사에서 뭘 하는데? 설인의 집요한 질문에 소연은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그냥 일반 회사야. 일반 회사가 어디 있어? 다 이름이 있잖아. 대기업이야? 중소기업이야? 중소기업이야. 어머, 중소기업? 요즘 중소기업 다니기 힘들지 않아? 우리 남편 회사에도 중소기업에서 온 사람들 많은데 다들 고생한다더라. 설인의 말에는 명백한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설인아, 너무했어. 이번에는 다른 친구가 나섰습니다. 뭐가 너무해? 나는 그냥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야. 동창이니까. 설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소연아, 너 살 곳은 괜찮아?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우리는 강남에 아파트 있는데 값이 엄청 올랐어. 설인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세야. 어머, 전세. 아직도. 나이가 몇인데 전세야? 설인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주위 테이블에서도 이쪽을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설인아, 목소리 좀 줄여. 미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미안. 그런데 정말 놀라워서. 요즘에 전세 사는 사람이 있나? 설인은 목소리는 줄였지만 여전히 공격적이었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참기 힘들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 화장실? 같이 갈까? 설인이 가짜로 친절한 척 말했습니다. 괜찮아. 소연은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인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사실이잖아. 소연이 예전부터 그랬어. 그래도 동창인데. 화장실에 들어간 소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눈이 빨갛고 얼굴도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왜 왔을까? 소연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역시 오지 말아야 했습니다. 25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무시당하는 존재였고, 설이는 여전히 자신을 짓밟는 존재였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마음을 가다듬은 소연은 다시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설인의 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소연이 자리에 앉자 설인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소연아, 괜찮아? 얼굴이 좀 빨갛네.
설인의 가짜 걱정에 소연은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아까 얘기 다 못했는데 좀 더 들려줘. 너희 남편 회사가 정확히 뭐 하는 곳이야? 설인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회사야. 일반적인 회사가 뭐야? 제조업? 서비스업? 요즘 업종이 얼마나 다양한데. 설인의 끈질긴 추궁에 소연은 할 수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조업 쪽이야. 어머, 제조업? 그럼 우리랑 같은 업계네. 우리 남편도 제조업이거든. 혹시 어떤 제품 만드는 회사야? 설인의 목소리에 갑자기 관심이 섞였습니다. 부품. 만드는 회사야. 부품? 어떤 부품? 자동차 부품이랑 전자제품 부품. 소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 정말? 우리도 그쪽이야. 혹시 대기업들이랑 거래해? 설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마 할 거야. 어느 대기업이랑 거래하는데? 현대? 삼성? LG? 설인의 질문이 계속되자 소연은 점점 당황했습니다. 남편 회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싫었거든요. 잘 모르겠어. 남편이 일 얘기 잘 안 해. 어머, 그래. 우리 남편은 맨날 회사 얘기해. 어느 회사랑 계약했다. 어느 임원 만났다. 그런 얘기 매일 들어. 설이는 또다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큰 프로젝트를 따냈어. 수십억짜리 계약이야. 우리 남편이 워낙 인맥이 넓어서 대단하다. 다른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소연이 남편 회사는 규모가 어느 정도야? 직원이 몇 명 정도 되는데? 설이는 계속해서 소연을 압박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어머, 남편 회사 규모도 모른다고? 이상하네. 보통은 다 아는데. 설인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때 미영이 화제를 바꾸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정말 어렵다면서 제조업은 특히 힘들다던데. 맞아. 우리도 작년에는 좀 힘들었어. 하지만 올해는 괜찮아졌어. 설인이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어? 우리 남편이 해외 시장 개척을 잘했어. 중국, 동남아시아 쪽으로 수출을 늘렸거든. 설인의 자랑이 계속되자 소연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진출이 쉽지 않잖아. 어떻게 했어? 다른 친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역 박람회 같은 데 나가서 바이어들 만나고 나중에는 현지 에이전트랑 계약하고 뭐 복잡해. 설인이 설명하는 동안 소연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인의 설명 중에 몇 가지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진출할 때 가장 어려운 건 인증 문제야. 특히 CCC 인증받는 게. 설인이 말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CCC 인증? 소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중국 강제 인증이야. 없으면 수출 못해. 설인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소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CCC 인증은 전자제품에만 해당하는 거 아니야? 뭐? 설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은 CCC 인증 대상이 아니야. 3C 인증이라고도 하는데 전자제품, 자동차 안전유리 같은 특정 품목에만 적용되거든. 일반 자동차 부품은 다른 인증이 필요해. 소연의 말에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설인의 얼굴이 살짝 빨개졌습니다. 아, 그게. 우리는 전자부품도 같이 만들어서. 설인이 어색하게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현지 에이전트 계약도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 직접 투자 방식으로 가는 추세고 합작 투자도 예전과는 다르거든. 소연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내용은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수출도 나라마다 규정이 달라. 태국은 TISI 인증, 베트남은 TCVN,
인도네시아는 SNI. 각각 다 다른 기준이 있어. 소연의 말을 들으며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방금까지 소극적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였던 소연이 갑자기 전문적인 지식을 쏟아내고 있었거든요. 너, 어떻게 그런 걸 알아? 설인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남편한테 들었어. 소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남편한테 들었다고? 아까는 남편이 회사 얘기 안 한다고 했잖아. 설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끔, 얘기해. 소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연아, 너 혹시 무역 일 해봤어?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전혀. 그럼 어떻게 그런 걸 이렇게 자세히 알아? 그냥 관심이 있어서 찾아봤어. 소연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지식은 단순히 인터넷에서 찾아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어머, 소연이 똑똑하네. 나도 우리 남편 일 도와주는데 이런 건 잘 몰랐어. 다른 친구가 감탄했습니다. 설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자신이 자랑스럽게 늘어놓았던 지식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났고 무시하던 소연이 오히려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그런 세세한 건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실무진들이 다 해주는 거니까. 설인이 어색하게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증 문제는 정말 중요해. 잘못하면 수출이 아예 막힐 수도 있거든. 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각국의 환경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서 환경 인증도 따로 받아야 하고. 소연의 설명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그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이가 이런 걸 알고 있었나? 생각보다 많이 아는데?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하고 소극적이기만 했던 소연에게서 뜻밖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설인이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고 애쓰고 있을 때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누가 오네. 미영이 입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입구에서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3명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두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있었고 뭔가 중요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어머, 저 사람들 뭐야? 되게 점잖아 보이네. 회사 임원들인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 3명의 남성들은 레스토랑 안을 둘러보더니 한쪽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향하는 방향이 바로 소연이 앉아있는 테이블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는데? 우리 중에 아는 사람 있나? 동창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맨 앞에 서 있던 남성이 소연을 발견했습니다. 저분이. 그 남성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걸음을 빨리 하더니 소연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부사장님. 그 남성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부사장님? 누구를 부르는 거지? 부사장님, 이런 곳에서 뵙게 되다니 정말 뜻밖입니다. 그 남성은 소연 앞에 서더니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창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소연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가 부사장인지 찾고 있었습니다. 한 과장님.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큰 소리를 질러서. 하지만 정말 뜻밖이네요. 부사장님께서 이런 자리에 계시다니. 한 과장이라 불린 남성은 여전히 정중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 순간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잠깐. 설마. 설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십니다. 뒤에 따라온 두 남성도 소연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오 전무님, 김 상무님도 오셨네요.
소연이 담담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동창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방금까지 무시하고 있던 수수한 중년 여성이 갑자기 부사장님으로 불리고 있었거든요. 부사장님, 오늘 휴가라고 하셨는데 이런 자리에 계셨군요. 한 과장이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예요. 소연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희는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려고 왔는데 부사장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편하게 식사하세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네, 그럼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세 명의 남성들은 정중히 인사하고 옆 테이블로 갔습니다. 테이블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창들은 모두 소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요. 소연아.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부사장님이라고 했는데. 응. 소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마 너가. 응. 또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린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어느 회사 부사장이야?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성그룹이야. 소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성그룹? 동창들이 일제히 놀랐습니다. 대성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거든요. 대성그룹 부사장이라고? 서린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응. 소연의 간단한 대답에 테이블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잠깐만. 그럼 아까 말한 남편 회사가. 서린이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난 듯 말했습니다. 내 남편은 우리 회사 직원이야. 연구소에서 일해. 소연이 설명했습니다. 대성그룹 연구소. 응. 동창들은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한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부사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이사회에서 동남아 진출 계획 발표하시는 거 맞죠? 네, 맞아요. 혹시 베트남 법인 설립 관련해서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월요일에 이야기하죠. 네, 알겠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한 과장이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동창들은 이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소연이 정말로 대기업 부사장이라는 것을요. 이사회. 서린이 중얼거렸습니다. 동남아 진출. 법인 설립. 동창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아까 내가 말한 그 무역 지식들.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 때문에 알게 된 거야. 소연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해외 진출을 많이 하거든. 나도 직접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서린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까 자신이 자랑스럽게 늘어놓았던 무역 지식들이 모두 틀렸고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한 사람이 진짜 전문가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혹시 서린이 무언가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 최재훈이라고 하는데 혹시 알아? 소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우리 협력업체야. 서린의 얼굴에서 모든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협력업체라고? 응. 우리 회사에서 부품 납품받는 업체 중 하나야. 소연의 말에 서린은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남편 회사가 소연의 회사 협력업체라는 것은 소연이 자신들의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재훈 씨 회사 요즘 어때요? 납품 물량이 좀 줄었다고 들었는데. 소연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남편 회사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대성그룹과의 계약 물량 감소 때문이었거든요.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연을 무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를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반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서리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성그룹 부사장, 우리 협력업체, 그럼 우리 회사 운명을. 설이나 괜찮아? 옆에 앉은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설인의 얼굴이 너무 하얗게 변했거든요. 나는. 설이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설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최재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 혹시 거기 누가 있어?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대성그룹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 내일 당장 회사로 오라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혹시 거기에 대성그룹 관련된 사람 있어? 설이는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있어. 정말? 누군데? 고등학교 동창인데. 대성그룹 부사장이래.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부사장? 대성그룹 부사장이라고? 응. 혹시 이름이 뭐야? 윤소연이야.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소연 부사장님? 설마 그분이 너희 동창이야? 재훈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그래? 윤소연 부사장님은 우리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대성그룹의 해외 사업 총괄하시는 분이고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생사를 좌우하는 분이야. 설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내 동창이라고? 응. 지금 당장 사과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 재훈의 절규 같은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새어나왔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대성그룹 없으면 망하는 거야. 알겠어? 설이는 전화를 끊고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아. 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소연이 고개를 들어 설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없고 복수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온했습니다. 미안해. 아까 내가. 설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뭘? 아까 내가 너무했어. 정말 미안해. 설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괜찮아. 소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정말? 응. 너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잖아. 소연의 관대한 반응에 설이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남편 회사 일로 무슨 일? 아니야. 괜찮아. 미안해. 설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아, 정말 몰랐어. 이렇게 성공했을 줄은. 진짜 대단하다. 부사장이라니. 우와, 우리 동창 중에 이런 성공한 사람이 있다니 자랑스러워.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소연을 우러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소연은 그런 반응들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모두들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마. 나도 그냥 회사원이야. 무슨 소리야? 대기업 부사장이 그냥 회사원이야? 정말 겸손하다. 역시 성공한 사람은 다르네. 사람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연이 웃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소연아, 왜 처음부터 말 안 했어? 우리가 몰라서.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있었나? 소연이 되물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무례했잖아. 무례했다고 생각해? 소연의 질문에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해. 누가 미안해해야 할까? 소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묘한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서린이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미안해. 정말 죄송해, 소연아. 뭘 미안해하는 거야? 내가 너를 무시했어. 조롱했고. 정말 미안해.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무시했을까? 소연의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게. 서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내가 초라해 보여서, 내가 가난해 보여서, 내가 별 볼 일 없어 보여서. 소연의 질문에 서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맞아. 서린이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잘못 생각한 게 뭐야?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한 거. 서린의 고백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는 어때? 이제는 다르게 볼게. 정말 미안해. 서린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소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나였어. 부사장이 되기 전에도 된 후에도. 변한 건 내 직함뿐이야. 소연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함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나는 부사장이라서 존중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서 존중받아야 하는 거야. 소연의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 청소하는 사람도 학생도 주부도 모두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서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소연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거든요. 소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소연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분노도 복수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포용과 용서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소연의 미소를 본 순간 서린은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소연아, 나 정말 바보였어. 서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왜?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줄곧 너를 무시했어. 너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했고. 서린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나는 내가 부러웠어. 나를. 소연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응. 너는 항상 자신만의 세계가 있어 보였어.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서린의 말에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항상 남들 시선을 의식했어. 예쁘게 보이려고, 인기 있어 보이려고. 그런데 너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책 읽고 공부하고. 서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러우면서도 이해가 안 됐어. 왜 남들이랑 어울리려고 하지 않을까? 왜 멋을 안 부릴까? 그래서 날 괴롭힌 거야? 소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괴롭힌 게 아니라 관심을 끌고 싶었던 것 같아. 내 관심을. 서린의 뜻밖의 고백에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내 관심? 응. 너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거든. 다른 애들은 다 나한테 관심 있어 했는데 너만 없었어. 서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비를 걸었나 봐. 어떻게든 내 시선을 끌고 싶어서. 소연은 그런 서린을 바라보며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나도 사실 너가 부러웠어. 나를. 이번에는 서린이 놀랐습니다. 응. 너는 항상 당당했어. 자신감 넘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소연의 고백에 서린은 더욱 놀랐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려웠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항상 실수할까봐 무서웠거든. 정말? 응. 그래서 더 조용히 있었던 것 같아. 실수하지 않으려고. 두 사람의 진솔한 대화에 다른 동창들도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둘 다 참 바보였네. 서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서로 부러워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맞아.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서린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린아, 뭐해? 동창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소연아, 정말 미안해.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무 못됐어. 서린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일어나. 이러지 마. 소연이 서린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제대로 사과해야 해. 너를 그렇게 아프게 했으니까.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요. 다른 동창들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동적인 화해의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소연아, 궁금한 게 있어.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 너는 언제부터 이렇게 성공하고 싶다고 생각했어? 소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 그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야. 소연의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귀 기울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괴롭힘 받으면서도 공부를 놓지 않았던 이유도,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일했던 이유도,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 와.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어. 우리 남편, 회사 동료들, 부모님. 소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어. 그들이 나를 믿는 만큼 나도 나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소연의 이야기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너 정말 멋있다. 서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 나는 몰랐지만 나도 처음 알았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 줄. 소연이 웃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 맞아.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그때 옆 테이블에서 한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부사장님, 죄송합니다. 식사 마치고 가려는데 인사드리고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오늘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그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3명의 남성들이 정중히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와, 진짜 부사장이구나. 아직도 믿기지 않아. 동창들이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소연아, 나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 서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든지. 우리 남편 회사. 정말 괜찮을까? 서린의 걱정에 소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재훈 씨 회사 제품 품질 좋거든. 앞으로도 계속 거래할 예정이야. 정말? 응. 다만. 소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다만? 재훈 씨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건강이 더 중요하거든. 서린은 소연의 배려에 또다시 감동받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천만에. 이렇게 25년 만에 동창회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어색함과 긴장감은 사라지고 따뜻하고 진솔한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소연아, 그런데 너 진짜 변하지 않았다. 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무리 큰 부사장이어도 여전히 겸손하고 조용해. 그게 너의 매력인 것 같아. 맞아. 권력을 가졌는데도 전혀 거만하지 않아. 다른 친구들도 동조했습니다. 나는 그냥 나야. 직함이 나를 바꾸지는 않거든. 소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존경스러워. 서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자랑하느라 난리였을 거야. 그런 서린이도 솔직해서 좋아. 소연이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친구가 된 것 같아. 맞아. 25년 만에 진짜 친구가 되었네.
그때 서린이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아, 소연아. 나 하나 더 사과할 게 있어. 또 뭔데? 졸업식 날. 기억나? 소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졸업식 날이? 내가 너 졸업 앨범에 못되게 썼어. 서린의 고백에 소연이 놀랐습니다. 뭐라고 썼는데? 그냥 안 좋은 말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유치하고 못된 짓이었어. 서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그거. 소연이 웃었습니다. 기억해? 당연히 기억하지. 하지만 소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 뭐? 서린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너가 쓴 말들을 보면서 생각했어. 언젠가는 내가 이런 소리 안 들을 만큼 멋진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소연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고, 더 열심히 일했어.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나의 원동력이었던 셈이야. 소연아. 서린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마워해야 하는 건 나야. 고마워하다니. 진짜야. 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수도 있어. 소연의 말에 서린은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야, 나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다만, 소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다만, 실패와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 소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상처받았을 때 그것을 원망으로 키울 수도 있고,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도 있거든. 와, 동창들이 감탄했습니다. 나는 운 좋게 후자를 선택할 수 있었어. 그리고 그 선택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고. 누가? 우리 남편, 부모님, 그리고 믿어준 모든 사람들. 소연의 이야기에 모든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남편이 많이 도와줬어. 힘들 때마다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줬거든. 좋은 남편을 만났네. 응.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소연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있어. 미영이 말했습니다. 뭐? 너는 앞으로 뭘 하고 싶어? 이미 충분히 성공했는데. 소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어. 어떻게? 우리 회사에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려고 해. 재훈 씨 같은 분들이 더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서린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남편을 위해서? 재훈 씨뿐만 아니라 모든 협력 업체들을 위해서. 그들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되니까. 소연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너는 정말 성인이야. 성인은 무슨. 그냥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그때 시계를 본 소연이 말했습니다. 어머, 벌써 이런 시간이야? 나 그만 가봐야겠어. 벌써? 응. 남편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소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연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서린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나도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어. 우리 이제 자주 만나자. 그래. 연락할게. 소연이 가방을 챙기는데 서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소연아. 응?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어떻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 상처를 원망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사람. 서린의 진심 어린 말에 소연이 감동했습니다. 너도 충분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미 시작했잖아. 정말? 오늘 진심으로 사과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어. 그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아니? 서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천만에. 소연이 모든 사람들과 인사했습니다. 모두들 오늘 만나서 정말 좋았어. 우리 앞으로도 자주 만나자. 물론이지. 다음에는 내가 좋은 곳 소개해 줄게.
동창들이 아쉬워하며 소연을 배웅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는 소연의 뒷모습을 보며 서린이 작게 말했습니다. 진짜 멋있다. 누가? 소연이. 저런 게 진짜 성공한 사람인 것 같아. 맞아.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됨이 진짜 성공인 것 같아. 동창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연은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가고 있어. 어떻게 됐어? 재미있었어? 응.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다행이다. 빨리 와. 기다리고 있을게. 고마워. 전화를 끊고 소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자신이 되는 것이구나. 소연은 그렇게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25년 만에 동창회는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로, 원망이 아닌 성장으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진정한 승리는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임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